자, 구체적인 시장 전략이 좀 필요한 시간입니다. 100점 무패고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에서는 요즘 노랜딩이라는 주제가 아주 회자되고 있는 뜨거운 얘기인데 경제 지표가 워낙 견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은 예상보다 길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기존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경제 지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취업자 수가 1월 달에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고용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실업자 대비 구인 건수 이게 지금 거의 2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고용 보고서의 한 종류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실업자가 기업에서 해고가 돼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 2배 수 정도로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생각보다는 실업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된 물가 지표까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연방기금 금리 선물에 반영이 되고 있는 연준 긴축 경로에 있어서도 이 전망에 있어서 좀 변화가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3월 FOMC에서 그 베이비 스텝 25bp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50bp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추가 금리 인상 횟수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3월하고 5월 달 FOMC가 끝나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이 전망치가 이제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3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종 금리 레벨이 5.25가 아니라 5.5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3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될지 구체적으로는 점도표죠. 정책금리 점도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3월 FOMC 이전까지 한 번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한 번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지표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할 만한 두 가지 재료라면 FOMC 의사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PC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분석할 때 조금 많이 고려한다고 맞습니다. 얘기들이 하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인데 요거는 전망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물가 지표를 여러 개 통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기준 지표로 삼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PC 물가 지표를 기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1월 달 수치가 한국 시간으로 24일 이제 밤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전월 대비로는 0.5% 정도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직전 달인 12월 달에는 전월 대비 0.1%였으니까 예상보다는 기존보다는 좀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흐름이고 이 전년 동월 대비 수치가 지금 5.0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하고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원래 당초 이 수치는 한 4.8, 4.9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에 물가 지표가 조금 높게 나오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핵심 PC 물가도 이제 같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 한 4.3%로 예상이 되면서 직전 달에 기록을 했었던 4.4에 비해서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지표 발표가 예상을 대부분 상회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예상을 상회를 하게 되면 물가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CPI 물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중이 주택 비중이고요. 이게 32% 정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상보다 미국에서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PC 물가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서 주택 쪽 물가 비중이 30%가 적기 때문에 이게 그 직전에 발표됐던 소비자나 생산자 물가 지수처럼 예상보다 높게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우려감이 조금 과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시장 흐름 자체는 조금 안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중복된 재료의 눈높이가 일단 높아진 거는 있고 그 눈높이를 이미 저 정도는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반영이 좀 됐고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보시긴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달러 가치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금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중 통화들이 약세고 원화도 조금 약세여서 예, 예. 우리 환율도 좀 올랐는데 결국에는 뭐 달러 스마일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들어가고 킹 달러의 히스테리 재개 예.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뭐 예.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예. 부부장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금 약간 좀 민감한 반응이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난해 달러화 지수를 기준으로는 이게 한 114까지 넘어섰고요. 그렇죠. 4분기부터 이제 하락 전환이 됐고 2월 초에 이제 이게 10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한 13% 정도 이게 떨어진 건데 이 환율 변동폭치고는 상당히 큰 어떤 변동폭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원 달러 환율 역시 지난해 1,440원을 돌파를 했었었는데 2월 초에 지금 1,21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200원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단기에 너무 많이 환율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반등이 나오는 거는 어쩌면 좀 당연한 어떤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의 움직임을 가지고 뭐 그 킹 달러가 기원을 했다. 라고 보는 거는 그렇죠. 조금 성급한 접근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달러 약세의 근본 원인을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근본 원인은 뭐 무엇보다도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둔화되고 최근의 달러 강세가 예, 네네. 아니, 달러 약세. 약세로? 약세로 가는 흐름의 기본 원천이 네. 물가 상승률이 좀 빨리 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금 완화적으로 상대적인 측면에서 완화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달러가 약세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단순히 한 1, 2주간 달러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킹 달러의 전환 뭐 복귀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존의 달러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물가 상승률의 둔화 과정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미국 물가 상승률은 조금의 어떤 변동 과정은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조금씩 낮아지는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네. 달러와도 네. 속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얘기해 주신 맞습니다. 거고요. 예. 네. 자, 근데 이제 달러가 잠깐 반등을 하는 사이에 이제 원화 약세, 외국인들이 지난해 연말 연초까지는 달러 약세에 기조해서 국내 주식 투자를 뭐 한 10조 원 가량 넘게 이렇게 담았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달러가 반등하면서 이 바이 사던 것을 좀 멈추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달러면은 팔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또 걱정들 하시던데요. 네. 국내 증시가 그것을 빌미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보시는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뭐 한 8조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네. 시장에서도 지금 1조 원 좀 넘게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어제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조금 순매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1월 달에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는 1월 달에 한 6조 3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2월 달에 한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순매수 규모는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이탈 쪽으로 다시 또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최근에 어떤 연준에 대한 어떤 긴장감 그렇죠. 이런하고 이제 결합돼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볼 필요성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비해서 순매수 규모가 많이 줄었긴 했지만 1월 달이 워낙 많았고요. 네. 월간 기준으로는 근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계절적인 요인이 좀 지난 다음에 2월 달에 순매수 규모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수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2월 달 순매수 규모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1조 원 이상을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역시 그 외국인 순매수를 이끈 요인은 미국 물가 안정, 그다음에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속성을 앞으로 가질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반기 중에 이러한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세적으로는 외국인 순매수 움직임 역시 뭐 종료된 것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 성급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죠. 외국인이 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데 팔아가지고 떠나느냐는 환전 수요를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뭐 환율이 좀 오르긴 했는데 그 연계에 대해서 환전 수요가 강하지 않은 걸로 좀 파악이 돼서 아직은 국내에 머물고 있구나. 자, 3월에 중국 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던데 예. 중국 양회는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해 중국 GDP 성장률이 한 3% 정도 나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전망치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5.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리오프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장률 회복 기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정부도 여기에 부응해서 성장률 목표치를 좀 긍정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3월 초에 있을 전인대에서 이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좀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6%를 기대하기도 하고 5%대 한 중반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6%에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이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5%대 중반 정도의 중국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얘기는 중국 정부의 어떤 중기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정부가 성장을 다시 부양하겠다, 자극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기엔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정부의 성장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이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줄이면서 중속 성장 기조로 중국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게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이 5%대 중반 정도로 제시가 될 수 있는 중국 경제 성장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합적으로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고 항상 우려와 기대는 섞이기 마련인데 남아있는 2월 증시 방향 및 투자 전략 이렇게 좀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고용 호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좀 제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상승 탄력 둔화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가 상승률 추이는 월별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상보다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추세고요. 상반기 중에는 말씀드렸듯이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 과정이 예상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다시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이 1월 달에 어떤 큰 폭으로 오른 이후에 2월 달에는 매물 소화 과정 정도를 거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이후에는 다시 상승 기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3월 FOMC 이 부분은 좀 중요성이 좀 커지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략의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투자 상품 전략부 박석현 부부장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